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추가가 되는 건데, 보고 있으면은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얘네가 몰빵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이 스타워즈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결국 스타워즈 팬이면서 마블 팬인 사람은 딴 거 다 구독할 필요 없이 디즈니 플러스만 보고 있으면은 한 1년 다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거를 뭐가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예.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다 몰아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보다가 이제 나는 포기할 것이다 하고 이제 정말 코믹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지 하고 따로 갈라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확실히 그냥 단순히 영화만 있었을 때처럼의 그 정도의 그쵸? 연계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노리기는 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같은 경우는 완다비전이랑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이랑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어느 정도로 노리기는 할 건데, 그거를 막 옛날 MCU 마냥 무한정으로 네, 다 이어가기에는 이어가기엔 이제 무리수가 많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 근데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야 뭐 그 시퀄 3부작을 그렇게 망쳐놓고 이제 완전히 지금 리부트를 한 상황에 다름은 없기 때문에 사실 마블보다는 유리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트위터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음. 스타워즈 팬들은 어차피 자기가 보는 시간대만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도 뭔 뭐 소리야. 자기가 파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만달로리안 시점이 좋아. 나는 뭐 저기 뭐야. 제국의 역습 이후가 좋아. 뭐 이런 사람들. 타임라인. 네, 타임라인 정해져 놓고 파기 때문에 그쪽 타임라인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시리즈를 되게 장사할 줄 아는 그런 머리를 굴릴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 마블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마블도 사실 이게 이렇게 볼 게 많아지면은 결국 당연히 손을 놓게 되고 딱 보고 싶은 캐릭터만 봐야지라는 순간이 되면서, 이러면 이건 만화책이 되는 거예요. 만화책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보는 시리즈만 보다가 얘랑 크로스오버 하네, 그럼 앞에 것도 좀 봐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아마 머지않아 이 디즈니 시리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보다가 내가 영화를 봤는데 얘랑 연결이 됐네? 그러면은 이 시리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지 하면서 이제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뭐 이야기만 뭐 검색해서 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제 생각에는 정말로 다 몰아볼 사람들은 디즈니 하나만 가입해도 다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요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만 보려고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국엔 제 생각에는 디즈니에서 엄청나게 디즈니 플러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밀려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압박을 약간 넷플릭스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넷플릭스는 뭐 맨날 많았지 사실. 그쵸. 늘 많았죠. 그거는 뭐 넷플릭스는 대놓고 이제 그랬잖아요. 매주마다 하나씩 새 거 넣을 거다. 약간 디즈니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주마다 지금 그거 새 거가. 비꼬려고 SNL에서 넷플릭스 신작 발표하는 거를 비꼬은 스케치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무한 스크롤을 진짜 무한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그게 있고,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딱 유일하게 어느 지방에 사는 70대 노인 누구씨만 봅니다 하면서 그분 인터뷰를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워너미디어 얘기를 하면서 좀 디즈니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약간 워너미디어 수준의 그런 핵폭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개봉할 거 그냥 같이 디즈니 플러스 딸게요. 사실 블랙 위도우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지금 몇 번 연기된 거야 지금 블랙 위도우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극장 개봉을 하겠다. 일단은
사실 디즈니가 도리어 이런 걸 하기엔 더 유리한 포지션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산하 스튜디오가 전부 자기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그쵸. 관계잖아요. 그 이제 워너미디어는 이제 다른 제작사들한테 가서 뭐 제작을 해주십사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까라면 까야지. 어차피 얘네가 다 디즈니가 다 어차피 돈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은 도리어 그 짓을 하기에 더 유리했을 것 같거든요. 디즈니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일단은.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의 선봉장 이런 트렌드의 선봉장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저 먼저로 이제 트롤 월드 투어가 있었지만 사실 뮬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뮬란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뮬란은 사실 그거 아니었어도 아마 정상 개봉했어도 망했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망했죠. 뮬란은. 진짜로. 대체 보셨어요? 뮬란 결국? 네, 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안 봤어요. 엔딩이 명탐정 코난입니다. 에? 뭐예요? 그 화살을 던지고 차요? 그거를 뮬란이 차요? 발로 차서 적장의 심장에 꽂아 죽입니다. 와우. 그랬구나. 딱 보면서 그 코난 음악을 깔고 싶어지긴 하던데. 누가 깔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내용도 되게 이상하고요. 설정도 되게 애매한 거.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 어느 정도 무협 설정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게 제가 아는 무협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뭐 여자는 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쫓겨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억지로 네,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뮬란에 그런 거를 부각을 시키려고 좀 억지로 설정을 많이 덧붙인 네. 거라고 하면 되나요? 그쵸.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내용도 좀 되게 많이 이상했고 결국에는 이야기가 너무나 희한하게 흘러갔다고 해야 되나? 그 중간에 이제 그 뮬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그 공리가 역할을 했는데 그 공리도 사실 뭐 기가 엄청 세서 쫓겨나서 이제 따로 살다가 떠돌아 살다가 이제 적장편에 서서 마법을 도수를 부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변절을 하고 뮬란을 도와서 뮬란 대신 희생도 하고요. 보면서 왜 대체 얘는 왜 이러지 같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행동하는 이유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얘가 이런 짓을 하네? 왜 저러지? 얘는 또 왜 저래? 살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하는 영화였어요. 그렇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조금 되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신기해의 기분으로 만든 느낌. 이런 게 있었어? 신기하다. 영화에 넣어야지. 이런 게 있었어. 영화에 넣어야지. 좀 그런 내용들로 좀 가득했어요. 차라리 영화 내용, 그 애니메이션 영화 내용 그대로 따라 했어도 저는 승산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감독이 일단 동양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건 거기서부터 그렇죠. 이미 좀 불안하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사실 원하면은 디즈니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 한 거 그거를 이게 뮬란이 잘 됐으면은 모르겠어요. 뮬란이 잘 됐으면은 우리도 해볼만 하겠는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100%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사실 제 생각에는 얘들이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디즈니 플러스를 별개 자신들의 디즈니 채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디즈니 채널에서는 드라마를 많이 방영을 하고 영화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하겠죠 아마. 주말 특선 영화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좀 디즈니 플러스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시리즈 컨텐츠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더 미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영화 판매는 따로 했었잖아요. 디즈니 자체가. 그거를 그때 했던 방식이 그냥 그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회원이면은 30불인가에 볼 수 있게 렌트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렌트를 했었어요. 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따로 공개하기보다는 여러분은 그냥 이걸로 여기 있는 드라마를 보세요라고 만든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제작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긴 한데 그거만큼 자기들이 그 영화를 포기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히려 제작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거의 돈의 입장에서 돈을 벌려는 입장으로 본 것 같아요. 물론 실행하기는 쉽지만 실행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건 없다. 어차피 우리 드라마를 보려고 가입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영화를 내봤자 굳이? 뭐 아까 이제 뮬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뭐 그래도 돈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지금 제가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 뮬란이 실제로 어느 정도를 했나? 일단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6,700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하고요. 많진 않죠, 일단. 네. 어느 정도 예상된 바지만 그중 3분의 2가 중국이었고요. 뭐 근데 중국인들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이 미국 놈들이 또 우리 문화로 어쩌고 저쩌고 이랬겠지. 근데 맞다.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생각하는 거 똑같아. 한복 봐봐 이 새끼들아. 막. 그럼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몬스터 헌터 있었잖아요. 몬스터 헌터 영화. 맞아. 개봉했다가 내렸던 게 갑자기 확 생각나네. 중국 비하. 예. 근데 사실 뭐 중국 애들이 그러는 거랑 별개로 비하하면 안 되죠. 일단 그쵸. 중국이 하는 짓거리를 비판할 수는 있지. 비판하고 비꼴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왜냐면 그 팩트를 갖고 비꼬는 거니까. 근데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 하여튼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은 약 112만 가구에서 시청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3,300만 달러. 그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외에 이제 뭐 애플 TV나 아니면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그걸 했었대요. 렌트를 했었대요. 그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이 미국의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중 29% 정도가 본 것 같다. 이제 뮬란을 이제 산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버는 것 같다. 2억 6천만이랑 아까 7천만 하면서 3억 얼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뮬란의 제작비가 약 2억 달러예요. 실패했죠. 그러네요. 적자를 봤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박스오피스를 했어도 거기 성공했을 것 같진 않아. 그건 그래요.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저도 한번 웃자고 한번 볼까 싶기는 해요. 뮬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볼까. 모르겠어. 근데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요. 뭐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는 디즈니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수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거겠죠. 디즈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완전히 가장 이제 사내에서 가장 큰 사업 두 개가 지금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그 극장이랑 팀파크, 테마파크. 예, 테마파크 두 개가 완전히 지금 쫓아고 있어서 지금 디즈니가 이번에 얼마를 32,000명을 지금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 파크 부문에서
뭐 거기는 지금 당분간 지금 디즈니 월드 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유급 휴가를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디즈니 입장에서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 약간 넷플릭스 옛날 몇 년 전에 넷플릭스랑 비슷하죠. 지금 일단 미국 내에서는 지금 거의 8,600만 명 가입했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발표하면서 그쯤 되면은 거의 그건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플러스도 최대 동시 스트리밍이 4개까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러면은 4명이 다 했다 쳐요. 4명이 한 계정 돌려쓴다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은 거의 다 하잖아.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인구가 대충 3억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8,600만에 4개 곱하면은 거의 한 8억, 3억 6천 이 정도니까 거의 다 찼어요. 거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가 이거 디즈니 플러스로 돈을 제대로 벌려면은 재빨리 지금 해외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내년에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코로나는 장기화될 게 뻔하고 당분간 우리의 그 영화나 테마파크에서 지금 그 매출이 정상화되려면은 아마 2022년은 돼야 정상화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디즈니 플러스로 버텨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게 정말로 버틸 만한 상황이 되려면은 결국은 해외 진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뭐 일단은 저는 뭐 그간 안 보고 있던 거 좀 다시 봐야겠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좀 SKT랑 계속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진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 것처럼 그 게임 패스식으로 하려나? 그냥 뭐 빌링을 SKT 통해서 빌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웨이브의 특별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웨이브는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디즈니에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로 런칭해버리겠다는 의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스타도 사실 스타 플러스도 한국에 런칭하겠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스타 플러스가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웨이브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디즈니 플러스에 웨이브 플러스가 들어오는 정도지 제 웨이브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KT에서 요금제 볼 때 무슨 넷플릭스 요금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시즌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그 올레TV의 다른 이름이 시즌으로 하는 요금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SKT도 웨이브 요금제 따로 디즈니 플러스 요금제 따로 해가지고 부가 서비스처럼 가입을 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패스처럼 빌링만 SKT 통할 것 같고 뭔가 여기도 올엑세스처럼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려나요, 얘네들? 뭘 묶을지? 디즈니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러게요. 아마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통신사 그거에 뭐 웨이브랑 같이 또 그걸 묶으려나? 일단 사실 저는 그거부터 묶을 줄 알았어요. 게임 패스를. 근데 게임 패스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게임 패스 자체만 하더라고요, 걔네들. 네. 그건 좀 신기하다 싶었는데, 네. 뭐 하여튼,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 얘기는 이쯤 하고요. 아마 곧 스파이더맨 관련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그러네요.